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간단하게 24년도 기준금리 추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한번 꼭 찍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또 만들었어요. 자, 과거 기반으로 본다고 하면 기준금리 추이가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죠. 높은 위치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큰 차이점은 단순히 보아도 올릴 때는 천천히 올리고 내릴 때는 팍 내리고, 올릴 때는 천천히 올리고 내릴 때는 팍 내리는 형태가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엄청 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20년 동안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바짝 또 내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합뉴스 10월달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최근에 로건 총재가 금리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연방 기금 금리가 높여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장 금리 추이가 미국채 10년물 추이가 생각보다 높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인플레 부분에 따른 영향과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수익률 추이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게 이제 그걸 지적을 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굳이 금리 추이를 더 이상 만지작거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주장도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카시카리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서 장기 수익률 상승이 일부 도움이 된다는 건 확실을 하지만 시장에 따른 기대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빨리 변화가 줄 거고, 그 다음에 길게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번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다뤄드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국채 이자 비용으로만 840조 원 정도가 나갈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으로 다들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생각보다 많이 좀 클 거고, 국채에 따른 변동 추이도 생각보다 변동폭이 크니까 주식만큼 커지다 보니까 아마도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올린다고 해도 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은 그렇게 많이 남아져 있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대머리 아저씨가 아까 이 빨간색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인데요,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시장 금리가 줄 수 있는 영향성도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주어야 시장의 기대감을 꺾어버릴 수가 있다. 제대로 꺾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이 댓글이 상당히 공감이 많이 돼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빚잔치 결말은 뻔하다. 빚은 완전히 갚거나 갚지 못하면 파산이 된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는 저금리 시즌이 오래 갔고 항상 천천히 올리고 위기 왔었을 때 크게 금리 인하를 해왔던 추이였는데, 미국이 이번에 GDP 경제 성장률이 거의 4%대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빨리 올린 만큼 이게 급격하게 빨리 내려올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즉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 또 나갈 건데 이미 만들어 놨지만 그게 좀 추후에 나갈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금리이고요, 이게 물가입니다. 근데 그냥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게 되면 금리의 평균치가 4% 중반대나 또는 최저일 때가 3% 정도가 나왔는데, 물가가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2.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을 보았을 때 말이죠. 그러면 2.6보다 더 높게 있어야 되는 건 최상의 지금의 금리 조건의 중립 금리는 3%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3%가 아니고 3% 안, 그러니까 3.9가 나와도 3%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3% 구간에 있을 거냐, 4% 초반이나 중반이나 후반에 있을 거냐, 이 차이인데 이 갭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1%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각보다 크다. 왜 그러냐? 조만간에 이제 24, 25, 26, 27, 28까지 대부분 리파이낸시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더 이상 올릴 필요성은 없지만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정 패턴이 지난 20년도 동안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많이 올린 만큼 급격하게 위기가 오면 빨리빨리 내려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많이 보조금도 많이 살포를 하고 있고 해서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튼튼할 거고 나머지 나라에서 약간 삐그덕거리면서 시장이 마지막에 충격을 주는 쪽은 미국이다. 그래서 순번이 나머지 나라가 어느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경제도 지난 과거의 모든 전 세계가 빚잔치를 좀 크게 했고 양적 완화도 크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됐던 간에 아무튼 그 위기에 있는 이제 기브 앤 테이크로 이제 그런 형태로 방어를 했으니 그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무래도 그 시즌이 좀 길게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에 아마 비트코인이 절묘하게 그 시점에 맞춰서 충격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그 시점이 아마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아직도 못 모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마지막을 기회를 주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ETF 선물 ETF가 이제 열렸는데 오히려 그렇게 인기가 별로 좋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시장이 별로 요즘 다 기대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이쪽에도 자금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그것도 뭐 제가 매번 이야기했던 비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물 ETF나 뭐 그 다음에 이런 뭐 나머지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제 이 선물 ETF 말고도 현물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드 콜 전략으로 나오는 ETF도 조만간 나오게 됩니다. 신청이 나왔어요. 커브드 콜 부분으로 이제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을 갖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미리 팔 수 있는 권리를 해가지고 옵션 전략을 갖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한 형태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런 패턴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있었던 현물 ETF가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물 ETF 쪽이 조금 더 비트코인 대비보다 현물 ETF 뭐가 더 낫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돼서 한번 제 생각과 내용을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요즘은 현금성이 많이 부족하시는 분들이 크립토 쪽에서도 많이 있으니 이런 다양한 옵션을 내놓으면서 옵션 상품을 내놓으면서 아마 최대한 이제 유입을 하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 소식들을 몇 가지를 한번 보게 되면 엑스플라 컴투스 거죠. 레이어 제로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40개 이상 체인을 뭐 계약을 호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과 위믹스 클래식에서 이제 클래스학과 서비스를 지원을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리플 행사가 있죠. 요 시점이 가까워지면 리플은 다시 또 조정기가 옵니다. 적게 먹었든 크게 먹었던 간에 이제 한 템포 좀 끊고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비트코인 ETF에 따른 기대감이 있어서 역대 사상 최고치로 1530만 개 비트코인이 다 같이 똑같은 마인드로 지금 물량을 안 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일단 올라갈 때까지는 팔지 않겠다. 내 목표 수익률 도달할 때까지는 팔지 않겠다. 그건 모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보유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과하게 올라가는 구간대가 딱 되게 되면 신규 진입자가 많아지든지 뭐가 됐던 간에 올라가게 되면 누가 이제 적절한 가격대에서 판매를 많이 할 거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내용 문구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23에서 24년도 넘어가는 추이죠. 24년 말 때까지는 뭐가 됐든 간에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7, 80% 이제 좀 비싸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점에 알트코인이 가기 때문에 그 전 때까지는 이거 비싼데 이거 먼저 가야 될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싶지 않으실 분들은 비트코인을 적절한 시점에 자기만의 전략으로 꾸준하게 사 모으는 게 좋다. 포지션이 다 같잖아요. 부자 포지션도 같고 기관 포지션도 같고. 근데 나만 외톨이로 빠져서 간다라는 건 내 것만 안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선물 매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돈을 잃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까지 여기 때까지 21년도 지나고 나서 1년 동안 죽창 빠졌잖아요. 근데 요 기간을 버릴 겁니다. 이 시간이란 기간을 버릴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뭐가 됐든 간에 모으면 언젠가는 펌핑이 골고루 나오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의 편식된 수익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불장이 선순환 패턴으로 나오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됐든 간에 한 번쯤은 기회를 다 같이 주니까 수익 배율만 제일 잘 조정을 하게 되면 나쁠 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물 매매를 계속해서 뭐가 됐던 간에 계속 모아가는 형태로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년에서 24년 추이를 통틀어서 본다라고 하면 자 최고점을 구간을 넘어갔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왔던 표입니다. 보게 되면 최고점 구간을 넘어갔었을 때를 보게 되면 이 전과 이후, 이 전과 후를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전과 후를 최고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옛날에는 제가 반감기 전후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전에 최고점을 넘었을 때는 거의 조정기가 별로 없이 곧바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살까요 말까요 그런 기회조차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턴에서도 이번에 최고점을 넘는 시점이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더 갈까요 말까요 이런 생각조차를 할 필요 없이 약간의 조정만 소폭 나오면 그때부터 무조건 계속 매입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위에 누군가 거래를 팔 사람이 없잖아요. 새로운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팔 사람들에 따른 거래가 없기 때문에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미국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으니, 근데 대부분 이 미국만 좋은 것을 다른 반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이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으로 본다라고 해도 비트코인 미국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도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크립토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현물 ETF로 전환 신청서를 많이 했던 것도 여전히 미국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만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버블 경제가 한번 있었고 그 버블 경제에 있어서 약간 위축기가 들어오지만 아마도 미국은 좀 충격은 좀 덜할 거고 늦게 올 겁니다. 오더라도 늦게 올 건데 그 늦게 오는 그 시점 기간 안에 아마도 코인 쪽은 그래도 나쁘진 않는 성과를 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도 테더가 답을 찾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안에서도 다 자기만의 답을 찾아내면서 계속 생존 가능성을 계속 열려나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투자의 생존 방식을 잘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